안녕하세요. 온마을학교 연대에서 공모단체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는 교사 이광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온마을학교의 공모사업의 운영 취지와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마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을이 학교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 말들은 모두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 마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말들이 떠오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되고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사회 구조도 세분화되고 전문화가 되었습니다. 교육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교육 전문가인 교사들에게 아이들의 교육이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마을의 담벼락은 점점 높아지고 아이들의 배움의 장소도 마을에서 학교로 점점 좁아졌습니다. 결국 아이들의 교육은 오로지 학교의 몫이 되었습니다. 교과교육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인성교육, 안전교육, 돌봄, 방과 후 학교 등 지역과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들도 모두 학교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이 모두 학교로 들어오는 것이 과연 좋기만 한 일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배움은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머무르는 집,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마을, 아이들이 발 닿는 모든 곳이 배움의 장소가 됩니다. 선생님도 비단 교사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을 학교에만 떠넘기지 말고 우리가 다 함께 책임지자는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을교육공동체 운동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이들의 교육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학교, 지자체, 지역 주민, 학부모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운동 및 사회운동을 말합니다. 아이들의 교육에 아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동참하게 하여 아이들의 삶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합니다.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지원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제 역할을 스스로 찾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인재로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육을 매개로 훼손된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그 뜻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마을 교육 공동체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교육 패러다임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도 말했듯이 학생들의 교육은 학교가 전적으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교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가 있고 그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의 모습은 입시 교육에 최적화된 획일적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모습도 있었지만 과다 경쟁, 교육 다양성 훼손, 학생 소외, 비판적 사고력 상실 등 많은 사회적 병폐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익숙했던 산업화 시대의 교육 방식이 앞으로도 유효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경쟁 위주의 혼자만 잘하면 되는 교육이 아니라 관계 공동체, 의사소통, 협업과 같은 능력이 필요할 겁니다. 단적으로 노벨상을 예로 들면 예전에는 단독 수상자가 많았지만 지금은 단독 수상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여러 명의 교수들이 함께 협업을 해서 이뤄낸 결과가 노벨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를 살아갈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목표는 민주적인 시민을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민주시민의 덕목인 책임감, 인권 존중, 자율성, 책임의식, 공동체의식 등은 학교의 책상머리에서만 길러질 수 없습니다. 그 교육 방식이 학교의 경계를 넘어 마을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너진 공동체 회복과 사회 안정망 구축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기존 입시교육의 병폐와 함께 사회적으로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그 영향이 더 심했는데요.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었고 인구 유출은 곧 지역 공동체의 약화를 불러왔습니다. 도시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도시의 폐쇄적인 주거 문화와 인구의 급속한 증가, 산업화로 인한 인간 소외 현상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 비행청소년, 아동학대 등의 문제는 공동체 해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끈끈한 공동체는 국가 사회 안전망에 빈틈을 메우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공동체가 무너지자 복지 및 돌봄의 사각지대가 생기게 되었고 이로 인해 위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건강한 사회를 위한 공동체 복원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라는 게 쉽게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이라는 매개로 하면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만들어지는 공동체는 그 어떤 공동체보다 쉽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교육입니다. 현재 지금 마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2018년에 한국교육정보원의 발표에 따르면 20-30년 이내에 자연 소멸될 위험이 있는 시군이 전체 시군의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50%에 가깝고요. 강원도는 그 전부터 이미 지역 공동화가 가속되고 있고 교육부에서는 소규모 학교에 대한 폐교를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폐교 공고의 대상이 되는 학교는 강원도 전체 초등학교의 60%에 달합니다. 농어촌 지역이 소멸되는 데에는 인구 감소 등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만 지역의 낙후된 교육 환경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는 당연히 도시에 비해서 농어촌의 교육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도시로 학교로 나갑니다. 그렇다면 지역에 있는 농어촌 학교들은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요? 농어촌 학교에서는 입시 교육으로 도시 학교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시에 중점이 된 교육이 아니라 다양성 교육, 진로 교육, 미래 교육에 중심을 두고 학생들의 교육적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학생들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 마을을 떠나지 않는 학생이 있으면 마을 또한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온마을 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마을 학교는 우리 마을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마을 구성원들이 함께 지역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지속 가능한 강원도형 교육 공동체입니다. 온마을 학교의 목적은 학교와 마을이 함께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소속감과 자긍심을 지닌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 교육 문제를 마을 교육 공동체가 함께 고민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온마을 학교는 어떤 가치를 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지역성입니다. 온마을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할 가치 중에 하나인데요. 마을의 인문 환경이나 자연 환경 등 지역성을 띈 프로그램은 참여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향심을 키울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마을 교육을 부흥시키고 나아가 작은 마을을 살리고자 하는 온마을 학교의 가치와 일맥상통합니다.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다른 지역의 우수 사례를 보고 우리 지역에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 카피를 지향하고 해당 지역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해서 발굴하여 참여하는 학생 및 구성원들이 해당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 역사 활동 혹은 지역의 자연 탐방, 강원도 같은 경우 DMZ 안보 교육이나 탄광 교육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는 활동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협업과 의사소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는 활동들이 중요합니다. 농가 스테이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학생들 간의 공동체 의식을 키운다던가 아니면 지역사회가 함께 그 학교에 매점을 운영함으로써 함께 운영하는 공동체에 대한 가치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밥을 제공하는 개구리 밥차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는 활동들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 안전망을 살릴 수 있는 활동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약점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활동이 있으면 이 또한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위한 돌봄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마을 도서관 활동을 통해서 오갈 데 없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온마을 학교에서 중요하게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입니다. 네 번째는 학생들의 자율성을 키우는 활동입니다. 강릉의 날다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직접 계획하고 그 프로젝트를 직접 실행을 합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긴 받지만 그 활동의 주체적인 핵심은 바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학생들입니다. 이처럼 마을교육 공동체에 혹은 온마을 학교의 프로그램들은 학생의 자율성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온마을 학교 프로그램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내가 혹은 우리 단체에서 잘하는 것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만약 농사를 짓는 것을 좋아한다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사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좋고요. 내가 노래와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노래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을 아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마을교육 공동체, 온마을 학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을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큰 계획이나 너무 어려운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교육 공동체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지금 바로 당장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학교에서 못하는 것, 그리고 학원에서 안 하는 것을 주제로 삼으면 좋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은 굳이 마을교육 공동체에서 중복해서 진행할 필요는 없고요. 학원에서 하는 것들은 사실 비용이나 돈이 많이 발생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마을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학원에서 안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 중에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학생 혼자의 개인적 발전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함께 이루어낼 수 있는 것들을 목표로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더 나아가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마을 주민들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 그래서 그 교육에 대한 영향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교육에 대한 영향이 높아지는 것들을 주제로 활동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흔히 교육의 3주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의 3주체는 교사, 학생, 학부모입니다. 최근까지 교육의 3주체라고 하지만 지금은 교육의 4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네 번째 주체는 지역사회가 됩니다. 이 온마을 학교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비록 교사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고 학부모도 아닐 수도 있지만 지역 교육을 위한 새로운 주체가 되어서 지역사회의 교육의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생각은 모으는 일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생각을 모으면 길이 보입니다. 아마 이 공모사업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생각들을 모아서 우리가 다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